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제 점점 막바지로 향하고 있죠. 최근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이재명 후보 검찰 고발까지 했던 후보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에 강원에서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셨죠? 네, 토론하고 네. 지금 차로 이동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토론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번째가 됐거든요. 우리 네. 네 사람 사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토론에 대한 태도라든지 네, 토론을 통해서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 상태라든지 본선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 실력 이런 부분들이 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원희룡 후보께서 뉴스하이킥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4강 안에 들면 토론의 품격을 높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홍준표 후보와 탄소세 문제로 정책 토론 상당히 가열차게 하셨다면서요? 토론이 아예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탄소세를 물으니까요. 네.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했어요. 묵비권이요? 예. 토론에서 무슨 묵비권이요? 검찰 조사받는 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아, 그런가요? 탄소세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네. 찬성이다 반대다 아니면 예. 잘 모르겠으면 네. 솔직히 나도 고민 중인데 네. 뭐 어떠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건설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대답을 아무튼 안 한다 해서 오늘 네. 진술 거부권을 진짜 대차게 행사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끝에는 네. 머리 좋은 사람이 야비하게 질문한다라고 인신공격으로 마무리했죠. 아이고. 아, 지금 속보가 떴네요.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묻는가? 머리 좋은 사람이 야비하다. 뭐 네. 이렇게 좀 탄소세를 나오네요. 어떻게 할 건지 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한테 네. 물어본 게 야비한 건가요? 아, 어쨌든 뭐 아무튼 그 묵비권을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3분이었는지 4분이었는지 시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아하. 원희룡 후보께서 약속하신 품격 높은 토론이 상대방의 묵비권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아쉽게 됐군요. 그 탄소세뿐만 아니라 고교 네. 학점제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예. 거의 묵비권에 가깝게 아하. 그러니까 기승전 전교조 네. 전교조가 추진하는 정책이면 무조건 반대한다. 그래서 네. 저한테 네. 전교조가 반대하냐 찬성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아하. 그걸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고교 학점제 모르시냐 미국에서는 한다. 그랬더니 네. 아무튼 전교조가 미는 정책이라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러셨는데 네. 사실은 전교조도 그거 반대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전교조와 교총이 모두 탁상 공론 정책이고 네. 교육 격차를 더 양극화를 벌린다. 악화시킨다고 네. 네네.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이상론만 갖고 밀어붙이는 교육계의 탈원전 정책이다. 이런 게 학부모들도 걱정이고 교사들도 걱정이고 네. 전교조와 교총이 다 이게 반대하는 정책인데 네. 저한테 혹시 전교조가 그 찬성하냐 반대하냐만 물어보고 네. 끝까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최근에 대장동 네. 게이트 관련해서 국민청원글 청와대 비공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관건 선거에 투입됐다라고 비판하셨죠? 네. 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박수현 대변인이 그걸 관리하는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저희는 선거 출마하는 어떤 후보도 거기에 거론을 안 했거든요. 네.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아하. 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된다. 네. 그런 청원만 올렸는데 그리고 그런 핑계 댈까봐 제 이름도 거기 안 넣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청원에 대해서 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적용했거든요. 네. 아니 누구 선거에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네. 청와대가 박수현 대변인이 치명적인 범죄로 치면 자백을 한 겁니다. 아하. 대장동 비리는 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관련성이 있구나. 아니 그런 내용 거기 담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네. 박수현 대변인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전환한다. 그래서 네. 그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게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영향을 준다는 건지 제가 또 공개 질문을 할 겁니다. 네. 청와대 저는 대통령의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은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라. 그렇게 며칠 전에 지침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지. 네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변인이? 예. 전부 대통령 뜻을 네. 잘못 알아듣고 오버하는 사람들만 있네요. 보니까 청와대에는. 네. 예, 관련해서 특정 후보 거명하신 특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 말씀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 후보님께서 최근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고발 건이고요. 예. 청와대에 청원한 것은 네. 그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무관하고요. 네, 고발 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위증, 배임 관련한 혐의로 고발하신 거죠? 우선 네. 8천억 수익에 대한 배임이고요. 네. 그다음 황무성 사장을 강제로 사퇴 종유 압박한 네. 직권남용. 예. 그리고 국회에서나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나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허위 사실 공표한 것. 네. 그다음 국회에서의 국감장에서의 위증. 네. 이렇게 18가지를 고발을 한 거죠. 18가지요. 네. 그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정황 혹은 진술 이외에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물론이죠. 네, 어떤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주주협약서. 네. 대장동 비리의 주주협약서도 거기에 첨부를 했고요. 네. 이게 성남시나 국회에서 여당 측에서는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독자로 입수해서 거기다 첨부를 했고요. 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네. 묻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국회 나와서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돌아 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돌아가 누구냐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랬거든요. 예. 그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네. 만약에 검찰이 저를 소환해서 네. 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인을 저희가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집하셔서 제출하신 고발장과 함께 제출하신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이게 허위에 의한 무고라고 한다면 제가 법률적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오늘 계속 내일이라도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네, 왜 고발인 소환을 안 조사. 합니까, 저를? 네, 고발인 조사 이루어지겠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나서 있는 사람이 네. 정치적 사법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해서 직접 자기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여기에 네. 대해서 공익제보 보고만 해주면 어떤 증인도 출석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왜 신속 수사를 안 하십니까? 왜 대통령의 말을 왜 검찰은 안 듣습니까? 네, 그 법적 책임이란 것은 무고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고죄를 그렇습니다. 네, 네.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황무성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퇴임 관련해서요. 오늘도 네. 보도가 계속 이어지던데 황무성 사장은 당시에 그러한 대화 내용 또는 감사실에 갔다 왔다 한 내용들 여기 대해서 진술이 좀 엇갈리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성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하고요. 네. 그 진술이 안 엇갈리는 사건 보셨습니까? 다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네. 우선 왜 호주에 트램 견학을 갈 때 이 황무성 사장은 아무튼 이 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온 네. 도시와 공학과 교통의 전문가예요. 네. 이 사람을 트램 견학하는데 안 데리고 가고 옛날에 음악하는 성악하고 네. 리모델링 조합 대관 업무 왔다 갔다 하던 유동규가 가서 트램 보고 뭘 압니까? 예. 그러면서 네. 황무성 사장이 퇴임 인사하러 왔더니 그때야 처음 알아서 당황스러웠다라는 이재명 시장의 진술은 악어의 눈물 100% 거짓말입니다. 네. 자, 고발도 왜 호주 여행을 안 데려갔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네, 기회가 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창원 우리 진행자 이재명 지사랑 친하다면서요. 물어봐 주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이거 파다한 사실인데. 파다한 사실입니까? 제가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증거 없으시면 그렇게 저한테 예. 아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많은 카톡들이 저한테 제보들이 오는데 네. 오늘 표창원의 하이킥에 간다 그랬더니 예. 이재명 지사랑
뭐 인간적으로 친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정치적으로 많이 통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을 감안해라 그래서 나 잘 됐다. 그래서 예. 이재명 지사한테 그거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떤 답변도 좋습니다. 네. 제가 원희룡 후보님과 더 친한지 이재명 후보님과 더 친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랑 친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길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저 탓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진짜 네. 이재명 지사랑 관계가 되고 예. 이재명 지사가 상대해 주는 사람들은 좀 물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저랑 1대1 대면을 극구 피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자, 최근에요. 잘 아시겠고 또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격앙된 모습도 보이셨는데요. 배우자분께서 정신과 의사신데 이재명 네. 후보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다 이러한 그 주장을 하셔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사과라든지 입장 변화 의사는 전혀 없으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몰라요. 저는 네. 정신과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제 아내 강윤영이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도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들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진행자가 그런 것을 전혀 엉뚱한 분류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분류법이 전문 지식상 이렇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네. 저는 그때 현근택 변호사랑 저는 좀 격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왜 그랬냐면 네. 그것을 가지고 학회에서 제명시키겠다. 음흠. 그리고 남편인 저에게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내지는 제 아내를 뭐 고발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전 대변인 자격으로 계속 무슨 죄목을 막 나열을 하더라고요. 무슨 아하. 죄인 다루듯이.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는 유순하고 합리적이고 가급적이면 좋게 하려는 사람이지만 그러게요. 저는 그런 네. 것을 정면에서 그렇게 짓밟고 남의 명예와 정의감에 반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리액션은 언리미티드 리액션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순한 사람이 화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아마 후보님 네. 그런데 다만 일반인이 그랬다면 뭐 글쎄요. 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정신과 의사기 때문에 의사윤리, 소위 골드워터 룰에 반한다, 의사윤리에 반한다 이런 지적은 들으셨죠? 정혜신 교수랑요. 네. 4년 전,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 또는 그 성향의 정신과 의사와 네. 심리학자와 온갖 언론인들과 정치인들과 온갖 그 인터넷의 네. 그 인플루언서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신병명까지 온갖 종류를 다 들이대고 할 때도 네. 이거 퍼날르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지 아하. 이거에 대해서 직업윤리 예. 위반이다라고 소근거리는 소리라도 지적한 사람 단 1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단 1이라도 찾아서 네. 저한테 제시하면 네. 제 즉각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